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은 FTX 사태 여진으로 블록파이가 파산을 했습니다. 또 제네시스와 그레이스케일은 더 이상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17K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투더골드문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브라질 국회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지정을 한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단발성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살바도르 같이 법정 통화로 진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도 중국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온 후에 시장이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이 단발적인 상승에 취하셔서 시드를 막 투입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FTX 사태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파산 신청 좀 들려오고 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브라질에 있는 호재로 인해서 잠깐 단발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 따라서 추격 매수했다가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블록파이 파산에 관한 이야기들 가드님께서 준비해 왔으니까요. 1부 재밌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블록파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좀 여진이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블록파이 FTX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파산 신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가드님? 지금 단발적인 비트코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단기 박스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에 위치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제나 그제 블록파이에 대한 얘기가 또 점점 나오고 있어요. 이게 파산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크립토 시장에서 FTX 사태가 전혀 좀 마무리되는 모습이 보여주지 않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도산이 가능성이 있고요. 국내 암호화폐 시장도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위믹스에 대한 얘기도 지금 상황이 좀 좋게만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하면서 좀 이런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시다 보면은 왜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 블록파이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인 대부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코인을 빌려주고 그에 대해서 이득을 좀 취해가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블록파이는 이 FTX 거래소랑 상당히 연관이 높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에 크립토에 좀 안 좋은 또 소식이 있었죠. 보이저도 그렇고 셀시우스도 같이 연쇄적으로 파산이 나오게 되면서 당연히 이 블록파이까지 이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FTX 측에서 이렇게 좀 자금 수요를 해줘서 살아남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지금 FTX에 자금이 현재 묶여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자금들이 묶여있다 보니까 이 블록파이조차도 자금의 유동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됐고요. 여기서 좀 안 좋게 이 FTX 자체도 블록파이를 인수를 하냐 마느냐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FTX가 이렇게 돼버렸으니 당연히 그 다음 타겟은 블록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일단은 여러분들 챕터 11 파산 제도를 좀 잘 아실 거예요. 일단은 챕터 7과는 다르게 그냥 기업이 파산을 해버림으로써 모든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파산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기업을 살리려는 모습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파산을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파산에 대한 신청을 했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으나 이게 결과가 그렇게 좋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산을 초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보게 되시면 이렇게 정리해고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공개를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또 들기도 하고, 테라 루나 사건 이후에 좀 상황이 계속 이렇게 안 좋게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돈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얼마 후에 있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좀 이따 할 거지만 한쪽에서 이렇게 이 FTX 발로 시작이 된 이런 돈의 유동성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시장이 이렇게 파산 신청이 나왔다. 그럼 그 다음 타자는 어딘가? 다음 타자 어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블록파이에 대한 파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을 끌어내리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이유를 보게 되자면 이미 많은 선반영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위기 속에 여러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등 시점을 뭐 내년 4월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제 이런 금리에 대한 이제 인하에 대한 뭐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막 갖고 있는 그런 부담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금리가 이제 인하한다 해서 무조건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전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이제 해결이 돼가는 모습을 보여지면서 앞으로 자산 시장이 좀 더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파산 신청에 대해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점차 해결돼가면서 시장이 좀 깨끗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TX의 자금이 블록파이가 좀 묶여있기 때문에 FTX의 파산 때문에 또 블록파이까지 현재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기 속에 기회는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뭐 다음 내년이나 3, 4월 정도의 상승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뭐 파산이 많은 회사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FTX 사건 때문에 연쇄 파산이 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시장 좀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위믹스 상패 소식인데요. 현재 뭐 장영국 대표는 위믹스의 어쨌든 유통량을 소명을 했다라고는 말했지만 닥사 측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 장영국 대표가 빗썸이랑도 어떤 관계가 있다. 따라서 업비트를 좀 견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 위메이드 상황 어떤가요? 지금 이제 월요일날 제가 이 방송을 했고 사람들이 뭐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나 지금 이제 국내 코인 중에서 P2E 섹터에서는 가장 큰 규모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여러분들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 위믹스도 보게 되면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 여러 차례 소명 기간 연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유의 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뭐 거의 없었던 일이죠. 보통 유의 기간이 이게 계속 연장됐던 적이 없었는데 뭐 그래서 16차례 소명을 거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닥사의 발표를 보게 되면은 닥사 측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위믹스 너네들 소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믹스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두 부분이 네. 모두가 잘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경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뢰예요. 그래서 우리 화폐도 어떻게 보면 신뢰로 좀 돌아가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이제 봤을 때 도대체 발행 수량이든 유통량이든 네. 이런 것들 봤을 때 이런 내용 가지고 지금 틀렸으면 소명을 어떻게 하라는 기준을 명확히 줘서 닥사 측에서도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 위메이드 측에서도 이러한 자체 문제를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도대체 이 고객이나 이제 이런 투자자들의 이제 수조 원의 돈을 이렇게 증발시키는 그 자체가 저는 제정신인 상황이 아니라고 좀 봅니다. 어디를 봐서 이게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제 의미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투자자들이 이제 유통 이제 계획보다 좀 초과 유통이 됐다 이렇게 좀 나오는 거 가지고 상폐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 누가 이런 상황을 웰컴으로 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29일간에 16차례 이 소명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메이드를 보더라도 위메이드 측도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위메이드도 보게 되면은 도대체 숨길 게 뭐가 있길래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예, 뭔가 숨긴 걸 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열사나 이렇게 이런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위믹스 코인을 사용했다든지 뭐 담보를 많이 잡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숨겨진 사실을 밝히기 싫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닥사 측에서 이때다 싶어서 이런 딱 이제 포인트를 딱 이제 포인트 타수해서 딱 잡아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업비트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비트도 뭔가 이제 약점을 파고들고 그래서 이 위메이드 측에서 막 슈퍼 갑질을 한다 이렇게 뭐 발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얽혀져 있는 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업비트에서 도대체 살아남을 코인이 몇 개나 되냐 이렇게 저는 좀 반문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누가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이제 의미가 없고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업비트나 이렇게 뭐 닥사나 이런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도 나오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장영구 대표의 좀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른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을 한다라는 또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업비트 자체에서 재상장 시켜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4대 거래소에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해놨어요. 이제 뭐 빗썸이나 이제 업비트는 미리 해놨고 이제 뭐 코인원이나 뭐 고팍스 같은 거래소들은 이제 뭐 어젠가 이제 했다고 좀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뭐 위믹스 자체가 상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뭐 김칫국을 미리 마셨던 장영구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지금 이제 국내 거래소들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위믹스에 대한 코인을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비트나 이런 메이저 거래소에는 다시 상장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발표된 그 자료를 뒤집어 버리게 된다면 거기서 오는 이 혼동의 상황이 점점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이 정치권과 이 금융당국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그리고 다수의 작은 거래소들은 실명 인증하지 못한 작은 거래소들은 현재 경영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영난을 갖고 있고 좀 작은 규모의 이제 거래소에 다시 한번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좀 어쩔 수 없이 그 방법밖에 없겠지만 그런 방법에서의 일단 이제 유입된 이용자나 그리고 또 코인을 거래하면서 나온 이 수수료들이 이렇게 작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탐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믹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지금 매도 처리를 해버린다 해서 여러분들이 건져가실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갑이나 이런 데 넣어 두시고요. 제일 이제 좋은 거는 기회가 한번 올 수도 있잖아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 기회, 가처분 신청이 이제 들어가서 상장 폐지가 다시 안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을 놓지 말고 기다려 보다가 지갑에 넣어놓고 이렇게 좀 하시는 게 가장 현실상 제가 좀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이제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현재 뭐 닥사에 대한 입장문에 대한 반박을 좀 했는데요. 현재 뭐 대다수 전문가들 또 코인가드님께서 마찬가지로 설명을 했듯이 지금 상폐가 됐던 거를 번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뭐 위메이드도 잘한 건 없지만 우리 그 거래소들도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는 이러한 상폐 결정이 너무 좀 섣부른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현재 뭐 코인마켓 거래소에도 상장 추진을 계획을 한다. 뭐 이거는 정확한 계획은 아닐지 몰라도 다른 거래소 쪽으로 좀 방향을 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위믹스 홀더분들은 현재 뭐 다 팔아버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개인 지갑으로 좀 옮겨놓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요. 코인가드님께서 위믹스 상황 짚어주실 거니까요.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번 주 움직임 계속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비트코인 채굴 또 수익량 현저히 줄었다고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움직임 좀 어떤가요? 지금 이제 이 채굴자들도 슬슬 지금 너무 힘들어지어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채굴자들이 이제 받는 이런 수익들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침체된 시장 상황과 이제 낮은 가격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이제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이제 다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채굴자들도 지금 뭐 채산성도 나오지 않고 힘들어져 가는 이제 와중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들이 나왔을 때를 좀 보게 된다면 거의 저점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이었던 경우를 여러분들 우리 과거를 통해서 채굴자들이 힘들어하고 채굴자들이 던지는 그 매도량에 우리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점이었던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당장 이제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이죠. 예,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좀
이제 12월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네. 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페드와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캡처를 못했고 이제 한 이틀 전인가 해갖고 이렇게 수치가 이런데 한 66% 정도로 더 내려갔습니다. 아, 자, 네. 이렇게 올라갔겠죠, 이 부분은. 맞아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이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또 갈 수도 있는 뭐 빅 스텝을 넘어서 이 금리 인상을 또 이제 한 번 더 크게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감들이 점점 여러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록 자체에 대한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회의록 네. 자체는 자, 우리가 이제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엿볼 수 있는 좀 그런 회의록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회의록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제 그러면 금리 인하의 신호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핑크빛 장미 이 미래만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뭐 자영업이나 이제 뭐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입니다. 하루 빨리 이제 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서 우리 회사를 좀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들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되는 거를 이제 11월 CPI가 이제 12월에 발표가 되면서 이제 7.9 아래로 또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인플레이션 CPI 지수가 7점대라는 것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이 수치가 진정이 될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중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 묶여 있죠. 지금 그렇죠. 월드컵으로 지금 우리는 축제를 벌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집에 이제 갇혀갖고 어디 나가지 못하고 참 우리 지구가 참 하나라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누군가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누군가는 또 즐겁게 축제를 즐기고 있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 그래서 내년에 이제 어떻게 시장이 좀 돌아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채굴자 수익이 거의 좀 2년 만에 최저치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채굴자들에 인해서 이 매도세가 좀 당분간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이 200주 이평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200주 이평선 우리가 간단하죠. 200일 이평선인데 지금 현재는 이 아랫선으로 좀 내려와 주고 있거든요. 현재는 아랫선으로 내려와 주고 있고 이런 기간 조정이나 이렇게 비트코인이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공포를 느끼고 좀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저점인 구간을 봤을 때 이 파란색 구간이죠. 여기가 이평선 200주를 항상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부분에서 2020년도에서 한번 코로나 때문에 쭉 깨주고 올라왔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여러분 이 200주 이평선이 이제 깨질 만한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깨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 걸 좀 잘 봐야 됩니다.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게 될 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이 좀 상승이 돼가는 좀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뭐 우리 회의록 FOMC 회의록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상당히 괜찮은 반응이 시장에 있었습니다. 완화적인 메시지로 좀 해석을 해봤는데 연준이 이번 긴축 사이클 시작한 이후에 처음 등장한 경기 침체 단어도 있었고요. 사실 근데 이러한 해석이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게 다시금 좀 반전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에 가까웠던 인사들조차 다시금 매파적인 발언으로 바꾸면서 좀 이런 기준금리를 5% 위로 올린 뒤에 1년 이상을 유지를 해야겠다라는 스탠스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이 예상하는 대로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좀 하락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금리를 좀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년에 당장은 어렵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우리 이평선을 봐주셨는데요. 이번 주 움직임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200주 이평선을 기준으로 좀 뚫어주는 경우가 있겠다면 회복하고 좀 올라갈 때 다시금 상승 동력을 좀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우리 이렇게 이번 주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현물 ETF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사실 현재 수익률은 많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숏 물량 쪽으로 수익이 좀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현물 ETF 상황은 어떤가요, 카드님? 지금 이제 우리가 현물 ETF에 대한 상당히 좀 기대감들이 좀 네.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아직 뭐 미국에서 상장이 돼야 시작이 맞아요. 돼야지 이제 진짜 시작으로 좀 보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연코 큰 이벤트가 뭘까라고 하면은 뭐 리플에 소송이 될 수도 있겠고, 이 부분 잘 풀려서 또 누군가 이제 FTX를 누군가 또 깔끔하게 이제 처리를 해준다. 그런 거 아니면 또 이제 뭐 제네시스나 이런 트레이딩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자금력이 부족한 이 부분을 해결해서 또 좀 파산이 안 나온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직 좀 우리가 이제 길게 보자는 겁니다. 길게 봤을 때 단연코 이제 최고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이 현물 ETF 미국 상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우리는 일단 뭐 과거에도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좀 무산돼와는 이런 상황을 좀 보여줬는데, 다시 말을 해서 이제 특정 지수나 자산 가격의 움직임 수익률이 특히나 이제 주식과 좀 조합을 해서 이제 펀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비트코인 펀드를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주식 시장을 이용해서 거래할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언제든 상품을 이제 구매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올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접근성이 좀 쉬워지겠죠. 접근성이 좀 쉬워지면서 이 크립토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쉽게 이 마켓으로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증권 거래 이제 SEC 측에서는 지금 선물만 상장이 돼 있거든요. 네. 이 선물 ETF만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룬 이유를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이러한 강력한 호재를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장에 터트리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지금 터트리는들 뭐 상승력이 상당히 없겠죠. 제한적일 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 관련 이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 신청서가 이미 2번이나 제출이 됐고 여기서 이미 다 거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SEC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지는 못할 거예요. 계속 막으면서 이제 이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라고 자꾸 이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보호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보호이고 리플도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닥사랑 지금 상당히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닥사가 이렇게 SEC를 보고 그대로 베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현재 이 상황이 이제 돌아가고 있고, 일반적인 이제 주식처럼 사고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가장 유용한 게 뭐죠? 이 해킹이나 보안에 있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보면 신뢰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좀 해결될 수가 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네. 자체가 얼마나 네, 큰 맞아요. 장점입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나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이 GBTC를 이제 구매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호재가 뭐냐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단연코 이 현물 ETF입니다. 그래서 이 ETF 네. 상품이 잘 나와서 그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봤을 때 단연코 이 사이클에서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하겠지, 지금 이렇게 네.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하지는 않을 거란 네, 말이죠. 여러분들이 네. 지금 뭐 미래를 완벽히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뭐 비트코인이 뭐 50억이 간다, 100억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네.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뭐 몇 억까지는 갈 수 있다고도 봅니다. 이런 상승장에서 이런 버프를 받아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이유 없이 이제 사람들이 뭐 큰 투자자들이 고래들이 지금 수집을 하고 네. 매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일까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좀 잘 헤쳐나가는 상황을 좀 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현물 ETF를 좀 보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상황을 펼쳐줄까라고 좀 이제 보게 된다면,
자, 우리가 이제 이 ETF가 생기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기관이나 이런 막대한 자본들이 막 들어올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폭등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이제 한 10개 이상을 들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비트코인을 한 개 가지고 있는 분도 별로 없을 건데 이게 기관 물량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번 사이클을 끝내고 다음 반감기를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을 10개 이상 갖는 그런 물량이 크지 않으신 분들의 수익성에 있어서 좀 한계치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간절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탄생일부터 이제 비트코인은 보게 되면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현재 계속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달러처럼 무지성하게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가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상이 점점 줄어들고 뭐 양도 정해져 있고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 산업의 발달 또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런 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는 일도 점차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EC에서 선물 ETF는 현재 상장이 되어 있지만 현물 ETF 승인은 계속해서 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왜 계속 미뤄지느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지금 하락장에서 이게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해서 많은 상승을 거둘 것 같진 않습니다. 나중에 상승장일 때 한 번에 터트릴 수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주식처럼 우리가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장점이라는 점,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현물 ETF의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ETF 또 GBTC도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는 GBTC도 이 부분이 상장이 된다면 좀 크게 오를 것이라서 기관의 투자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현재 현물 ETF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비트코인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큰 기회가 아닐까 이러한 기회에 나중에 있을 강력한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부분을 기다리면서 시장 상황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반감기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2024년에는 올지 아니면 정말 그 큰 세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반감기를 좀 벗어나서 먼저 줄지 아니면 좀 나중에 줄지 좀 궁금한데요. 가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여기 지금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약간 무지개 모양으로 좀 이제 보여지는 이제 레인보우 차트인데 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파란색 구간에 이제 정확히 무지개성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양봉을 빨간색, 우리가 이제 음봉을 파란색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음봉 끝자리에 있습니다. 이 완전 파란색 끝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반감기 이런 패턴들을 보더라도 비트코인 역사상 저평가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여기 보라색 부분보다도 보통 이 보라색을 찍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보라색 부분보다도 아래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 끝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제 이 최고점을 이제 갱신했다 현재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산이라는 걸 여러분들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한 표동 더 떨어진다고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래소에 대한 이슈들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코인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슈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내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시장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이제 이 FTX 거래소에 대한 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FTX 거래소가 갑자기 무너지는 상황이 여러분들 한 내년이나 이제 내후년 정도에 일어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승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지금 반감기 사이클 패턴조차도 여러분들 이게 다 깨져버렸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FTX 자체가 파산이 됐다라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오히려 일찍 터져서 조금은 다행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FTX가 파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선 이제 이 비트코인이나 우리 이제 뭐 알트코인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고 이제 뭐 전저점을 다 깬 코인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내려가는 걸 맞추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 내려왔으면은
이제 사야겠다는 걸 이런 기준치를 여러분들이 꼭 정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뭐 비트코인이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뭐 1,000원인데 내가 한 5,000원에 샀다. 근데 지금 1,000원인 이 가격이 만약 한 5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뭐 마이너스 뭐 95%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딱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향후 오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좀 좋은 방식을 이제 좋은 투자를 하시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이렇게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향후 다가올 이 미래에 여러분들이 그 코인 시장에서의 좀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감기에 지금 현재 끝자리에 와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자산을 저렴하게 사서 고가에 좀 팔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FTX 파산이 만약에 더 나중에 일어났었더라면 이러한 반감기 구간도 우리가 예측을 좀 더 못하는 상황이 왔겠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 터진 것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현재 코인들이 모든 코인들이 전저점을 깬 코인들도 있고 많이 하락을 보긴 했지만 어디가 우리가 지금 현재 저점일까 마지막 저점 구간일까라고 정확하게 찾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분들께서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매수 타점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매수를 하시면서 물량을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블록파이 파산과 또 위믹스 사태 또 그리고 현물 ETF까지 이렇게 총체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